이춘석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건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춘석이 아저씨 얘기 좀 해야겠네요. 이춘석 얘기를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처음에 그 뒤에서 사진 찍혔을 때 이분이랑 보좌관이 했었던 그 변명이라는 게 가관인 게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립감이 다른데 뭔 소리야? 아니 그리고 나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춘석 의원이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본 거예요. 총리, 장관들 이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다 끌어안아줬거든.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가 되니까 또 강선우 의원한테 또 당에서 뭐 한 자리 줄지도 모른다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당직으로서. 이렇게 막 다 끌어안아 주니까 나도 끌어안아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뭐 예상치 못하게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바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저녁에 본인 SNS 통해서 탈당이랑 법사위원장 놓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만들어낸 변명이다. 처음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보고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남의 핸드폰 안에 그거 뭐죠? 그러니까 패턴도 어떻게 알고 그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 인증해야 돼요. 계속 그 인증은 어떻게 하고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패턴 어떻게 해가지고 인증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게 주식 투자해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포트폴리오는 꿈에서도 나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주식 계좌를 딱 열었는데 포트폴리오가 딱 있으면은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이걸 어떻게 몰라 이거를. 아니 본인은 주식을 안 해. 아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또 똑같은 말씀을 여기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해명이 제일 웃기잖아요. 보좌관님이 저희 의원님은요 주식 투자를 안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은 제가 주식을 투자를 안 하시는데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맞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조언을 왜 해? 그래 조언 아니 진짜. 나중에 보니까 뭐 해명 같은 해명을 해야지. 조언을 할 만한 위치인 거예요. 본인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 과장 하면서 AI 담당했던 거잖아요. 이 주식 그 매매한 날 그날 여기에 나왔었던 종목들이 AI 국가대표로 지정된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만한 위치였던 거예요. 아니, 나 황당한 아니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주식 조언을 한대. 진성준 의원은 더 웃기다. 나는 주식을 몰라요. 근데 주식 관련된 정책은 내가 위반할 거야. 나 무조건 책임진대. 주식 안 하는 놈이 무슨 주식 한 정책을 지가 위반을 하냐고. 그 가족도 할 말이 많죠. 그 가족도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이제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샀잖아요. 작년에 11억. 예. 근처에 돼 있는. 근처에 거기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부동산 샀어. 큰아들은 미장하잖아요.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도 큰아들은 미장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미장 미국 주식 미장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패널이 배우자가 국장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온 집안이 아버지랑 아들은 국장 딱 피해서 하는데 배우자만 국장을 하잖아.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진짜. 근데 배우자가 국장을 하는데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해서 뭐 한 몇백만 원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돈 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 아내분에게도 정보를 충분히 주시라고요. 국장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왜 자식한테만 알려주냐고. 배우자랑도 대화를 하셔야 돼. 하여튼 이번 이춘석 의원이 또 문제가 되는 게 금융실명법, 그러니까 차명거래를 넘어서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이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국대 주식을 종목을 산 것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것도 굉장한 거야. 미수 신용대출. 이게 결국엔 증권사에서 대출 받아갖고는 이제 일반 금융권보다 이율 좀 높게 해갖고 이걸 다시 투자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하이 리스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어떤 뭐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산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더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바로 해촉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맞아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도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바로 제명을 했잖아요. 다시 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은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싹 다 열어보자. 그리고 국회의원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민주당에서는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기네도 나름대로 재발 대책을 만들겠다고는 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재발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용대출을 보좌관 명의의 신용대출을 그러니까요. 냈다는 거예요. 그 계좌 주니까. 대출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낸다는 것도 이것도 지금 상상하기가 힘든 지점이고 이거 대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대출을 어떻게 다른 사람 맞아요. 이름으로 내냐고. 그리고 진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건 특검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특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경찰 수사랑 검찰 수사 못 믿으니까 특검 수사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경찰 수사랑 검찰 수사를 지금 믿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해야 되고 특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만 추천하도록 그래야 공정해요. 그렇죠. 걔네들 논리에 따르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만 특검 후보자는 추천하도록 국민의힘이 2명 추천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해서 열흘 안에 임명 안 하면은 그 중에 연장자가 바로 임명되는 걸로. 이게 김남국 의원도 코인 사태가 있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도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 국회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던 정보를 가지고 이 코인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 신고를 하는 거고 당시에는 코인이라는 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었던 거잖아요. 그 목록 중에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교묘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들이 있고 이번에 이게 터져버렸으니까 전 특검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형태로는 일단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날 엄정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닐까. 근데 이춘석 의원이 작년 10월에도 이미 그 똑같은 보좌관 명의로 거래하고 있는 맞아요. 게 사진이 찍혔었거든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그때 만약에 바로 이게 좀 문제가 되었다면 왜냐하면은 작년에 총선할 때 재산 신고에 그게 없었으니까 주식이 없었으니까 그때 바로 기소가 됐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 갖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국정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있는 사람들, 의원들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얼핏 들었는데 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가 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율사 출신이고 맞아요. 30년, 35년 이상 율사로 지냈는데 재산이 4억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4억 가까이, 4억 좀 넘게. 청빈하게 사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좌관 명의로 되어 있는 증권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 있는 돈만 1억이 넘죠. 미수 금액까지 예. 다 합해서 보면 9,6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인데 그것만 봤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차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최소한 1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재산 지금 등록했다는 4억 좀 넘는 금액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차명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차명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의원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깨끗한 척하지 대통령도 뭐 마시고. 그렇게 정관 변호사 많이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 이런 마법이 있고 뭐 총리도 돈 얼마 없는데 자식은 막 미국에 유학을 가고 배우자 뭐 카페 베이커리 한 비용은 도대체 그러니까 현 배우자 그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뽑아준 게 민주당 잘해서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못했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건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자기네가 잘해서 된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진짜 결국 심판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